저도 옛날에 이제 파충류 시업 하기 전에 제 집이 한 10평, 15평 되는 원룸 느낌 나는 복층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파충류 한 200~300마리씩을 키웠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차라리 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심 속 도마뱀이라고 구로에서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종으로 따지면 몇 종류 정도가 있나요? 지금 거의 한 30종 정도가 있고요. 마리수는 대략 한 5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아이들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친구들을 먼저 좀 볼까요? 이런 토케이 게코라고 있습니다. 토케이 게코. 네, 저희가 맞아요. 저번에 토케이 게코 집사님을 만나 뵙고 온 적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피규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생각보다 큰데요, 얘는? 이 친구들이 야생 개체들이 거의 잡혀오는 게 많아서 대부분 색깔이 엄청 다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애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애들이 사람 손을 조금 겁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 순합니다. 저번에 요 모프를 가진 친구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네. 가장 유명한 종들이어서. 그러면 좀 이렇게 이 토케이 중에서 네. 인기 있는 모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 많이 없는 애들은 지금 이 친구는 물수가 있어서 별로 안 친하신가 본데요. 이 친구 아주 친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레드 프레임 알비노라고 하는 친구인데 색깔이 되게 다양한 친구예요. 근데 왜 그 토케이 게코는 악마의 게코다, 네.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친하신가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보통 인도네시아 서식지 상으로 얘네가 거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위 포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겁이 많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보통 얘네가 사람 손을 많이 타고 네. 저희가 밥을 계속 주는 걸 받아 먹다 보면은 이제 얘네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인지를 해요. 이 정도도 되게 순한 편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토케이는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네요.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입문은 그 유명한 크레스틸 게코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토케이 게코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혹시 크레 중에서 그래도 네. 좀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애들 혹시 있을까요? 뭐 이런 친구들도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고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저희 줄여서 트위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친구들이 색깔이 뭐 3가지 색깔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매니아층에 좀 가깝다 보니까 자세한 애들 이름보다는 색감을 보통 많이들 찾으세요. 입문자분들은 색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릴리 화이트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친구들이어서 릴리 화이트가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런 하얀 애들이 제일 이뻤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좀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을 되게 좋아해요. 검으면 멋있다고 좋아하시고 하얗면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럼 아무래도 릴리 화이트는 여성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의 크레 시장에서는 하얀 친구들이 인기가 진짜 많은 편이고. 그럼 혹시 여기에만 있는 좀 특별한 모프를 가진 애도 있나요? 얘는 나무 안에서 사네요. 이 친구들이 알을 낳을 때 나무에다가 붙여서 낳아요. 이렇게 빨간 친구들 슈퍼레드라고 해서 되게 좀 흔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야생에서 발견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오더라도 가격대가 좀 너무 높은 편이라서 헌터들이 이 친구들을 발견을 많이 못해요. 너무 좀 흔하지 않은 애들이어서 이런 애들이나 납테일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보통 억울한 눈이 동그랗지가 않고 표정이 있네요. 근데 너무 귀엽다. 얘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그 꼬리가 되게 뭔가 짧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납테일 게코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도 꼬리가 납처럼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납테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얘네 특출나게 억울해요. 어머, 얘는 거의 울고 있는데 지금.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너무 슬프게 생긴 친구들이고 가장 인기 많은 종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친구도 인기가 많습니다. 얘는 꼬리가 나오다 말았는데요. 같은 종인데 지역에 따라서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는 러프종이라고 하는 에이미아이라는 친구고 꺼슬꺼슬해요. 이 친구는 오늘 무정란을 낳았는데 이렇게 알도 낳습니다. 이런 친구는 뭐 하이화이트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되게 하얗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흰색 좋아하는 또. 맞아요. 한국인들의 좋아하는 취향을 딱 저격한 친구여서. 진짜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번식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네도 이 꼬리가 아무래도 그 영양분을 저장해놓는 같은 역할인가요? 요 애들은 꼬리가 나중에 성체되면 두꺼워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여기 옆구리 쪽에 칼슘 주머니가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칼슘 주머니가 생깁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보시면 종양 생긴 거 아닌가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있으면 더 건강한 거네요.
그럼 여기 지금 좀 전에 보여주셨던 애들은 거의 다 충식을 해야 되나요?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충식을 만약에 아예 못 시키는 상황이면 사실 안 키우는 게 낫다고 봐요. 이런 친구들을 뭐 사료도 있긴 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사람으로 치면은 진짜 죽만 먹으면서 살아라 하는 느낌이어서 친구들한테 좀 뛰어다니는 귀뚜라미도 사냥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뭐 애벌레 같은 미럼도 주고 하는 게 애들 건강에도 좋고 좀 사냥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잘 먹는 걸 주자주의라서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은 뭔가 집이 다 화려하네요. 여기는 뭔가 열대 우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 친구들은 정말 제가 그냥 키우는 게 재밌어서 키우는 애들도 있어서 얘는 그린트리 파이톤이라고 조금 원래 사나운 종이에요. 이 친구도 인도네시아에 사는 친구들이어서 인도네시아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사나워요. 빠르고. 근데 색깔 예쁘다. 나중에 다 크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린트리 파이톤이에요. 이 친구들이 빨간색인 애들도 있는데 빨간색인 애들도 성장하면서 점점 그린색으로 바뀌어요. 또 이렇게 둥글둥글 자기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다시 꽈리를 트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유명한 뱀들이에요. 근데 무늬가 되게 멋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하네요. 매니아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종이기도 하고 이 친구도 입문자분들이 키우시기엔 조금 버거운 애들. 얘네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조금 이 사육 환경 자체가 좀 예민한 애들이어서. 이 친구는 카멜레온인가요? 맞습니다.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얘는 가장 좀 대중적인 펜서 카멜레온이라는 친구예요. 펜서 카멜레온. 네. 이게 카멜레온을 되게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사육장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딱 봐도 근데 사육장이 일단 다른 애들에 비해 커요. 환기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구나. 저기 미스팅기도 막 달아놨어요. 하지만 이 색감은 카멜레온을 뛰어넘을 애들이 없습니다. 그쵸. 이 친구도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색깔이 확 변해요. 보통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빨간 색깔 부분들이 엄청 진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젓가락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친구는 리네아투스라고 하는 리프테일인데 고양이 마다가스카르 이런 지역에 사는 친구예요. 얘네는 뭔가 되게 앙상하고 날렵하고 좀 그래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육장을 잘 꾸며주면 이런 나뭇가지 같은데 본인이 비슷하게 생긴 데에다가 이제 은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 키우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여기도 혹시 있나요? 지금 저기 있는데 애가 나와주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보이거든요. 보여요. 눈이 보였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멍 파고 들어가서 안 나와주고 있어요. 아브로니아라고 하는 좀 멕시코 이런 데 사는 도마뱀들인데 얘네도 되게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거든요. 저렇게 아예 굴을 파고 들어가 있구나. 네, 맞아요. 이 친구들도 henkel 리프테일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는 좀 악어처럼 생겼는데요. 눈이 너무 크다. 이 친구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제가 못 봐요. 눈이 너무 이게 간사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할 때 어디로 점프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얘네도 이렇게 화나면 이런 식으로 반점이 엄청 짙어져요. 그러네요. 여기 중간에 지금. 네, 점점 색깔이 진해지죠. 그럼 혹시 지금 이쪽에 뭔가 다른 개코들에 비해 네. 환경이 좀 잘 돼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좀 분양가가 좀 나가는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 구하기가 되게 힘든 종들이긴 해요. 얘네도 보통 해외에서 야생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축양이 돼서 한 3, 4개월 키워지다가 온 애들도 있고 야생에서 대부분 바로 잡혀오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축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 손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으로 뭐 수입이 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나갈 수밖에 없구나. 신기하네. 그리고 이런 뉴트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아서 엠페로 뉴트라고 색깔이 되게 이뻐요. 얘네가 특이한 게 물에서 놓고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육지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애는 뭐 히말라야 뉴트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되게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얘네는 뭔가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네요. 물이 없으면 사실 안 되긴 해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되게 작은 종이긴 한데 얘는 누구예요? 얘는 네온데이 게코라고 하는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색깔이 엄청 예쁘죠. 친구들도 입문자분들이 키우기도 나쁘진 않아요. 얘네도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애들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특이해서 그래서 속칭으로 막 네온데이 게코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혹시 좀 이런 소형종 말고 대형종 친구들 혹시 있나요? 대형종 애들이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는 코랄레드라고 하는 이런 빨간 색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등도 이렇게 가시가 없는 애여서 그래서 조금 이거는 매니아로 들어가긴 하는데 뭐 가시가 있으면 노멀백 이렇게 없으면 레더백 아예 이런 옆가시까지 없으면 실키백 이런 식으로 막 종류가 나뉘고 친구들도 엄청 귀엽습니다. 얘는 기치 스킨크라고 이렇게 엄청 빠른 친구들이에요. 엄청 빠른데요? 애들이 다 숨어버려요. 이 친구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 얘네는 뭐
만질 수가 없구나. 이 친구 진짜 빠른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도 뭐 유로메스틱이라고 하는 되게 고온종 아프리카종 이런 도마뱀들인데 얘네는 거의 100% 채식을 하는 애들이어서. 그럼 충식을 조금 곤란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도 어유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들어가줘. 오 너무 빨라. 와 진짜 빠르다. 오 여기까지 열고 막. 미안해. 그래. 네, 근데 사람 손을 많이 태우고 이제 많이 만져주면은 되게 순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화난 거예요 저게. 몸 흔든다. 저게 화난 거예요. 웨이브를 아주. 그래서 얘네가 춤을 되게 귀엽게 잘 춥니다. 아 이 웨이브 너무 웃긴데.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 종 대형종은 아닌데 혼리자드라고 이렇게 가시가 있는 도마뱀들이에요. 보통 눈에서 피를 뿜는다고 해서 유명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뭔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눈에 있는 혈관을 터뜨려서 피를 쏴요. 피눈물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종은 아니고 솔라레 혼리자드라고 하는 조금 다른 친척 정도 되는 애예요. 이게 거의 다 큰 겁니다. 아 조그맣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눈에서 피 뿜는 걸로 정말 유명한 애들이 딱 얘네들이에요. 아 여기 또 있구나. 그러니까 멕시칸 자이언트 혼리자드. 근데 얘네는 좀 멋있어요 뭔가. 이게 정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얼굴만 보면 좀 뭔가 그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드래곤 느낌이 좀 있고. 이야, 그 얘네는 꼭 이렇게 한 쌍으로 키워야 되나요? 한 쌍으로 키운다기보다는 암컷, 수컷을 따로 찾아주기가 힘들어요. 암컷만 따로 구하기가 힘들고 뭐 수컷만 따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수컷인데 제가 암컷을 아직도 못 찾아주고 있어요. 오우, 얘는 근데 진짜 크네요. 얘네는 싱글백, 보통 아스퍼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싱글백이긴 싱글백인데 그 중에서 아스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엄청 귀여워요. 이 친구가 아니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게 위에서 보면 얼굴하고 꼬리하고 분간이 좀 안 되는 친구. 똑같이 생겼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호주에서는 나름 흔하다고 하는데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 종 자체가 수입이나 수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1년에 많이 낳으면 새끼를 한두 마리 정도 낳는 애들이어서 되게 희귀하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애들을 꺼내시면 턱 밑을 이렇게 만지시네요. 강아지들 만지듯이. 너무 귀여워서 이게 보통 파충류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장님들도 진짜 좀 취미 겸 이런 샵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저도 옛날에 이제 파충류 샵 하기 전에 제 집이 한 10평, 15평 되는 원룸 느낌 나는 복층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파충류를 한 200~300마리씩을 키웠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차라리 샵을 해야겠다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매장 차려놓으면 어쨌든 여기 다 넣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저 크레스트 게코 친구들을 한 15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죽어납니다. 그럼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네요. 맞아요. 이게 키우시다 보면 마리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많이 키워도 괜찮은데 보통 그게 생각보다 엄청 버겁습니다. 역시 뭐든 적당히가. 맞아요. 뭐든 적당히가 좋아요. 사실 파충류가 좀 뭔가 강아지 고양이처럼 만지면서 막 키우는 종이라기보다는 많이 안 만지시고 키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정말 어떻게 왜 죽는지도 모를 만큼 애들이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많이 만지는 걸 권장드리지 않긴 하죠.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들은 조금 사람이 안 만져주면 서운해하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파충류는 먼저 만져달라고 와서 비비는 경우는 제가 거의 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달라고 매달릴 때 아니고. 맞아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파충류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게임을 해도 막 포켓몬고 이렇게 애들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낚시나 카메라 하시는 분도 똑같잖아요. 뭔가 이런저런 부품 모으는 게 재밌고 그걸로 좀 키우시는 게 재밌으시니까 많이 하시는데 파충류도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종을 키워보고 이런 다양한 종들의 알을 한 번씩 낳아서 새끼도 보고 하는 그 재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이롭다. 제 손에서 뭔가 같이 애들이 알도 낳고 새끼도 나오는 게 되게 경이로운 것도 있고 파충류 자체가 어쨌든 키우는 난이도가 되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솔직히 한 명이 키우시기에 한 몇십 마리 정도는 혼자서 키울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좀 애들을 이제 데려와서 잘 키워서 알도 한번 보고 그 알도 새끼가 나오고 하는 그 재미로 솔직히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파충류들을 보고 가는데 역시나 이 파충류들은 참 보면 볼수록 뭔가 무서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또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